신세계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4.7%, 영업이익은 49%가 증가했습니다. 재고 회전율이 3회전으로 산출됩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하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백화점과 같은 상품 유통업은 원가 회계하고 스루풋 회계하고 영업이익이 원칙적으로는 뭐 다를 수가 없습니다. 우선 그래도 그 원가 회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14.7% 증가한 1조 3,67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매출 원가가 22.8% 밖에는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7.5% 증가했고요. 판매관리비 11%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,448억 원을 달성해서 49.5%나 원가 회계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. 그렇다면은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인데 뭐 이게 매출 원가라고 뭐 해도 뭐 상관은 없겠어요. 하지만 이제 그 매출에 비례하는 거로 또 산출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상품 매입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일단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재고가 36.9%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스루풋율은 1.9%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비가 없는데 계산상 뭐 단수 차이가 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수치고요. 운영비용이 11% 증가해 가지고 생산성은 0.07,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표기 방식에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금액은 같더라도 이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은 49%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.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2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이렇고요. 이것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말하자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경영평가 지표로 봐서 뭐 한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24.9% 하락을 했고 스루풋율은 그 1.9%가 상승했습니다. 이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여기도 이걸 적용해 보면 유통업에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근데 그 백화점이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냐 그러면은 너무 많은 그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고요. 또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은 됐는데 원재료는 뭐 없죠. 근데 그 신세계에서 아마도 그 신세계 백화점 안에 뭐 직영하는 어떤 그 무슨 음식을 파는 게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은 그게 재고 관리는 안 해도 그 뭐 이런 그 매입을 해서 다 쓴다. 그 뭐 어떤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는 이렇다고 이제 해석은 좀 되고요. 어쨌든 매출원가 그 재료비는 2.8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11%가 증가했고요. 그거 보면은 그 위의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뭐 일치를 하죠. 뭐 단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
요 총 비용 가지고는 이 매입 가격이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그것을 파악하는 용도로는 좀 쓰기가 어렵겠습니다. 재고자산 매출환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과정이 있는데 갭이 2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단수 차이로 그냥 해석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재고자산의 변동 증가액은 상품 하나만 하는 거 가지고 증가액을 나타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여기 뭐 200만원 차이 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단수 차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봐도 일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서 는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있다,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운영비용을 보면은 급여 인건비가 1557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0.9% 증가했고, 직원 수는 그런데 141명이 감소했습니다. 그 결과 인당 평균 임금은 6,100만 원으로 상승을 했는데 3분기까지 17% 인상한 효과가 있고, 인당 평균 임금은 7,620만 원 예상이 됩니다. 지급 수수료가 14.9% 증가했습니다. 이게 지급 수수료가 아마 매출액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1조 7천억 정도 하지 않겠느냐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1조 7천억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,897억 원 정도 나오는데, 계획했던 것보다 좀 떨어지니까 한 2% 정도 더 해보자, 원래 계획했던 대로.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3,175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, 이 경우에 재고가 25% 증가한다고 봤습니다. 3분기까지의 증가율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원가 회계의 산식대로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. 매출이 2%뿐이 증가는 안 했는데 영업이익은 10%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. 그렇다면은 무슨 특별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 매입액을 줄여서라도 재고를 줄여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은, 재고가 25% 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,515억 원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. 영업이익이 659억 원이 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조업이나 뭐 유통업이나 마찬가지로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런 로직이 있는 게 이제 원가 회계 문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왼쪽이 원가 회계 문제점이고, 대안으로서 스루풋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스루풋 개념으로도 이 갭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 이거 약간 뒤에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조 7천억 정도로 될 수 있다,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2,961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어떤 재고의 증감의 개념이 아니고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진율은 뭐 그대로 보더라도, 근데 이제 마진율을 여기 하나 보면은 이 83.3%나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원짜리를 사와 가지고 100원에 판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말까지는 재고 회전율이 3.8회전 한다고 보면은
그 1.9% 매출을 좀 증가시키는 건데요. 그러면 한 1조 7,633억 원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3,488억 원 정도 된다. 그러면은 1.9%만큼 재고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감소할 때도 그 변동은 없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2,961억 원 정도 나온다. 왜냐?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 말하자면은 이 판매 관리비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. 아까 뭐 지급 수수료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미 나간 건 나간 거고 재고만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주가를 보면은 20만 9천 원으로서 그 4만 5천 원, 전년 말보다 4만 5천 원이 떨어졌고, 장부 가격 대비 현재 53%밖에 그 대우를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도 한 4천억 정도 내려갔죠. 주주 내용을 보면은 정유경 씨가 18.56%, 국민연금이 11.8%, 이명희 씨가 10% 가지고 있고, 외국인이 그 26.27%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상 그 신세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궁금한 것은 사실은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,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얼마나 전년도보다 그 전분기보다 얼마나 인상을 시켰느냐,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그 수많은 그 품목들을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그 표현을 못하고 있다. 어떤 수량으로 접근할 방법도 없고요. 이런 성격의 그 내용이 그 백화점을 외부에서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